밝은 대낮에 3명의 남자가 긴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은행에 들어옵니다. 한 명은 경비원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그 사이 두목은 총을 들고 은행장님을 금고로 바로 데려갑니다. 은행장이 여전히 주저하는 것을 보고 강도단의 우두머리는 즉시 그를 때렸다. 영웅이라면 죽어야 한다. 듣는다면 살 것이다. 금고를 비우는데 정확히 1분 40초가 걸렸는데 이상하게도 리더는 카운터에 있는 잔돈을 세는 수고도 하지 않고 돈을 치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를 털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은행을 털러 온 거야. 그들이 인지를 잡고 은행 밖으로 달려나가자마자 경찰이 소식을 듣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도의 경비원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총을 마구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력한 화력 앞에서 경찰은 도망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1930년대 시카고였습니다. 그 강도는 바로 존 질링거, 한때 유명했던 범죄자입니다. 질링거는 단 1년 만에 60개 이상의 은행을 털어 법집행기관을 대중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가장 수배가 심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에는 질링거가 마치 로빈 후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영웅이었죠. 대공황 시기에 정부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경제 위기의 일부 책임을 은행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질링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 맞서서 국민을 보호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하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로 연방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인생 이야기는 영화 퍼블릭 에너미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질링거는 은행을 털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탈옥할 능력이 있어 그는 그물망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경비원들과 총격 후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가 대담했던 이유는 이탈리아 마피아의 비밀 지원 덕분입니다. 마피아는 그에게 임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강력한 8기통 엔진과 최첨단 무기로 개조된 자동차들, 이런 것들은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스빌링거는 전문적인 강도일 뿐만 아니라 잘생긴 플레이보이이기도 합니다. 그는 귀부인들 앞에서 항상 품이 있고 매력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스타 범죄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성에게 선물한 코트가 경찰이 자신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연방수사국은 단지 무선 전파 감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는 질링거를 목표로 삼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임무를 젊은 요원 멜빈 퍼비스에게 맡겼습니다. 퍼비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질링거의 동료인 플로이드를 처치했습니다. 언론 앞에서 후보는 질링거를 조사하고 체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비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급 기술 장비의 지원과 후보의 현명한 지도 아래 그는 두목 강도를 잡는 것은 그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특수부대를 구성하고 35달러짜리 긴 코트의 출처를 추적하여 단서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질링거가 자주 가는 곳을 파악할 것입니다. 조사는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자동차 수리소 주인의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질링거의 차를 개조한 해리입니다. 코트가 판매되는 가게는 정비소 근처입니다. 특수부대는 냄새 맡으면 질링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질링거는 배서 술에 취해 즐거웠습니다. 술이 있고 취하는 날입니다. 내일 걱정하라, 내일 생각하라. 이것이 그의 삶의 말씀입니다. 칼날의 피를 핥으며 사는 인생이 돈과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링거는 수천 송이 꽃을 지나쳐도 한 잎도 붙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그는 한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빌리 프레드체스는 빌리가 인디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매력적이었습니다. 질링거는 의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리가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해 다시 묻자 질링거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정성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질링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항상 보호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값싼 드레스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질링거는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빌리가 밖에서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마피아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의 상사는 프랭크 니티입니다. 안카포네의 전 열쇠 관리자인 그는 니티의 은밀한 지원 덕분에 질링거가 여러 번 법의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질링거는 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리가 혼자서 떠났다는 것을 알자 그는 달려갔습니다. 강력한 CEO가 작은 소녀에게 구애하는 장면을 연기하는데 내 여자라면 오늘처럼 함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하지만 빌리는 그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사도 길 한가운데서 여성을 방치하지 않죠.
두 사람이 논쟁하고 옆에 있던 손님이 빌리에게 자신의 옷을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질린거는 즉시 그 남자에게 드레스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외투를 가져다 줄 필요가 없다고.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이제 너는 내 것이야. 강력한 총재의 매력은 정말 거부할 수 없어. 빌리는 즉시 질린거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질린거는 빌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때 그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후 빌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질린거는 빌리에게 흥미롭고 자극적인 삶을 경험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리의 삶은 항상 지루했기 때문에 그것도 질린거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와 동시에 요원들의 감시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는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몇 명의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질린거와 매우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그들은 체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퍼위츠는 질린거를 잡기 위해 주변 모든 길에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것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질린거가 아니라 낯선 남자였습니다. 퍼위츠는 이 사람이 바로 악명 높은 강도 베이비 페이 난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퍼위츠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동료를 남겨두고 아래로 내려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동료는 강도들과 마주쳤고 난센이 뒤에서 즉시 총을 쏘았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퍼위츠는 급히 위층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센은 아래로 내려가 기관총을 쏘아대며 피해 길을 열었습니다. 퍼위츠의 동료들 앞쪽에서 길을 막고 있던 그들은 총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체포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그들은 한 명의 요원을 잃었습니다. 이때 퍼위츠는 방금 도망친 사람이 질린거가 아니라 난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질린거는 또 다른 은행을 털고 있었고 70,000달러 이상을 훔쳤습니다. 포비츠는 다시 한번 법 집행자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이 갱단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잡으려면 후버가 쓴 신입 요원들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이 임무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내 부하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후버는 포비츠에게 윈스테드 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카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질린거와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질린거는 빌리를 데리고 다녔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항상 지루한 말만 하니까 결국 경찰에 잡힐 거라는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이 듣기 힘들긴 하지만 바로 그게 빌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린거 같은 무모한 자들은 내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미래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죠. 빌리는 언젠가 자신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너는 내 품에서 죽게 될 거야. 그물에 걸린 자들이 모두 무능력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통으로 날아왔습니다. 질린거는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빌리 앞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원인은 옆방에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이 점검을 하던 중 그들의 기관 단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퍼위츠는 체포 작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질린거는 슬픈 방식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질린거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너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우리가 너를 교수형에 처할 때야. 하지만 이번에는 퍼위츠가 실망할 것입니다. 시카고 정부가 질린거를 인디아애나 교도소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린거가 탈옥할 기회입니다. 호송되는 길에 사람들은 그를 향해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고 질린거는 조용히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은행 강도 경력에 대해 주저함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지 세력은 바로 루이스 피켓입니다. 그는 갱단 구성원들을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루이스의 말솜씨는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웅변으로 그는 판사를 설득해 질린거에 대한 살인 혐의를 기각시켰습니다. 질린거의 재판 장소 변경에 반대하기 위해 강력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예정된 재판은 10일 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달 연기되었습니다. 루이는 질린거가 탈옥 계획을 세울 시간을 더 벌도록 도와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질린거는 먼저 한 수리공을 불렀고 그 후에 권총을 만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이 수리공을 이용해 경비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질린거는 이 속임수를 반복하며 단지 가짜 총으로 여러 겹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모든 경비원을 제압한 후 그가 진짜 총을 가져오기 위해 무기고를 열 때까지 경비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총이 아니죠.
질링거는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교도소 소장의 포드 부웨이를 몰아 경찰 바로 앞에서 여유롭게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법집행기관의 권위를 짓밟았지만 이것은 특수부대가 그를 체포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따르려면 질린저는 빌리에게 시카고에 오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들은 빌리에게도 귀찮게 했습니다. 질링거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를 포위하고 있는 특수 요원들, 마피아도 더 이상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전에 그가 숨었던 무기고들도 닫혀 있었습니다. 마피아는 은행 강도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경마로 눈을 돌렸습니다. 질링거가 은행을 강도질해도 겨우 70,00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마피아들은 매일 전화를 걸기만 해도 10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질링거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정부의 1번 적이 되었고 마피아조차 그와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를 피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마피아의 지원이 없으니 질링거와 그의 동료들은 머리 없는 뱀입니다. 이 가장 수배 중인 범죄자의 이미지는 영화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경찰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후보는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절차로 체포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제는 원칙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질링거를 잡을 수 있다면 고문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저격수 팀을 결성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질링거는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질링거는 베이비페이 난생과 함께 신탁회사를 털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동료를 선택했습니다. 난센은 극도로 오만한 인물로 돈을 훔친 후 갑자기 거리의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아 경찰 한 명을 죽였습니다. 넬슨의 이 난동은 질링거를 연루시켰고 총알이 질링거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후보 반 미터와 그의 동료들도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화력이 강해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시카고 북쪽의 위스콘신으로 도망쳤습니다. 현금을 세어본 후 넬슨은 자신들이 훔친 돈이 40,000달러가 넘는다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말했던 몇백만 달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알을 맞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한 명의 팀원도 잃었습니다. 존 레트 해밀턴, 그 그룹의 일원도 실망했습니다. 질링거는 그에게 친절하게 조언했지만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총격전에서 반 미터는 죽지 않고 퍼비스에게 잡혔습니다. 총알이 그의 목덜미를 뚫고 나와 그를 강타했습니다. 반 미터는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특수 요원들은 원칙을 버리고 고의로 시간을 끌며 질링거의 은신처를 털어놓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국 반 미터는 입을 열었습니다. 질링거의 행방을 알게 된 특수 요원들은 위스콘신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질링거는 사랑에 빠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에서 총소리를 듣고서야 번쩍 들었습니다. 양쪽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있었고 질링거는 후퇴하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특수 요원들도 그를 발견했습니다. 숲에서 양쪽은 생사를 걸고 쫓고 쫓기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중 해밀턴이 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질링거와 해밀턴은 요원들을 따돌리고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난센도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특수 요원을 쏴 죽인 후 난센은 2명의 동료를 태웠지만 퍼비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총격전 끝에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강도 현장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질링거는 의리를 중시하며 친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궁지 몰렸습니다. 해밀턴은 빌리를 버리고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질링거는 생각에 있습니다. 퍼비스에게는 승세를 몰아붙이는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링거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빌리만 잘 따라가면 질링거를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질링거는 무모한 강도이지만 동시에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요원들이 아래에서 철저히 경비하고 있습니다. 빌리가 남자로 변장하고 무사히 아래로 내려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질링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빌리를 만나기 전까지 질링거는 은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끝내고 사람과 함께 멀리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쿠바나 라스베가스에 가서 두 사람만의 세상을 만끽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최근 자신의 행동이 마피아의 눈에 띄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범죄 조직의 방해꾼이면 언젠가는 경찰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프랭크 니티는 경찰이 질링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살인 청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링거의 곳곳에서의 소란스러운 행동은 연방 수사의 시작을 촉진했습니다. 그의 시대 이전에는 질링거는 법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질링거는 두 사람이 거리로 나선 다음 날 미국 법률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리는 질링거를 위해 물건을 가져오려고 아파트에 갔지만 요원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요원들은 의심 없이 빌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질링거는 빌리가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질링거에 대한 정보를 빌리에게 얻기 위해 요원들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빌리는 일부러 그들에게 질링거와의 첫 만남 장소를 말해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들은 거기로 갔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뚱한 요원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빌리에게 화를 냈지만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리가 없었다면 그는 질린 적까지 사흘 남았다는 걸 알지 못했을 것이다. 경찰이 많았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존이 그가 여자를 때렸다는 걸 알았다면 그 뚱뚱한 놈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뚱뚱한 놈이 빌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퍼비스의 사람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이 일이 퍼비스의 묵인 아래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퍼비스는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며 후보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랭크 니티는 질링거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질링거는 매춘부 빌리 해밀턴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안나 세거는 그의 정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프랭크 니티는 기회를 포비츠에게 소개했습니다. 안나가 질링거의 거주지를 경찰과 협력하기만 하면 FBI가 이민청에 개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링거는 그녀가 루마니아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에 머물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안나의 집에 평온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빌리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벽에는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옛 친구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질링거도 자신의 결말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질링거는 빌리와 안나와 함께 영화관에 갔습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는 경찰과 범죄에 관한 맨해튼 멜로드라마입니다. 질링거는 영화를 보고 있었지만 퍼비스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질링거가 영화관에 올 것이라고 퍼비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그녀는 드레스와 코트를 입을 것입니다. 질링거가 밖으로 나가고 퍼비스는 담배에 불을 붙여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영화는 곧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질링거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살고 빠르게 죽는 것 떠날 때가 온 것뿐입니다.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끌려가는 삶일 뿐입니다. 이때 질링거는 남아있었고 이는 마치 끌려가는 삶과도 같았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질링거는 영화관에서 나오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퍼비스도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고 총을 든 요원들이 질링거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링거는 뚱뚱한 경찰을 알아보았습니다. 질링거의 한 눈빛에 경찰은 주춤했습니다. 질링거가 총을 뽑기 전에 뒤에 있던 윈스테드 요원이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질링거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퍼비스가 궁금해하는 말을 했지만 윈스테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악명 높은 강도가 여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며 각자 나름대로 이 영웅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빌리일 것입니다. 질링거의 유언은 윈스테드에 의해 전해졌고 빌리에게 브레드 안녕이라고 전했습니다. 빌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질링거가 언급한 브레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춤을 추었던 노래 제목입니다. 결국 빌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질링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